제주도의 푸른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배경으로 아내와 함께 떠난 여행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되길 바랐다. 하지만 그 여행은 결국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비극의 서막이었다. 우리가 제주도를 처음 떠났을 때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와 행복을 품고 있었다. 결혼 후 처음으로 함께 떠난 가족 여행이었다. 나는 아내와 아이와 함께 한적한 시골길을 걷고 끝없이 펼쳐진 해안선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 가까워지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대는 여행 내내 잠깐의 휴식에 불과했다. 진짜 파국은 여행이 끝난 후 시작되었다. 여행을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 우리는 가이드를 고용했다. 제주도의 유명한 명소들을 효율적으로 돌아보고 그 지역의 문화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길 바랐다. 첫 번째 여행에서 가이드는 우리 가족에게 친절했고 마치 우리가 오래된 친구인 양 대해줬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내가 모르는 사람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는 내 결혼 생활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존재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나의 순진한 착각에 불과했다. 제주도 여행 후 몇 주가 지나고 아내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에는 혼자 제주도를 다녀오고 싶다는 것이다. 나는 혼자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결혼 생활 속에서 때로는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제안을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더 나아지길 바랐다. 하지만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내는 마치 오랫동안 계획한 듯 제주도행 비행기를 예약했고 나는 그녀가 행복하게 다녀오길 바랐다. 그러나 그 후 내게 남은 것은 후회와 분노뿐이었다. 그녀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의 마음속에 불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행동은 이전과 달라졌고 대화 속에서 느껴지던 거리감은 점점 커졌다. 그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아내가 제주도에 다시 간 이유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사실 처음 제주도 여행 때부터 그 가이드와 아내는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내 가슴 속에서 폭풍이 휘몰아쳤다. 아내는 이미 그 첫 번째 여행에서 그 가이드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고 둘 사이에는 이미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아내는 내가 알지 못하는 동안 그 가이드를 다시 만나기 위해 제주도를 찾았다. 그리고 그 가이드가 운영하는 펜션에서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둘은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내가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둘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가 없는 시간 동안 행복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의 비용은 아내가 모두 감당하고 있었다. 내가 그 사실을 알아낸 방법은 단순했다. 아내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변화를 포착하고 그녀의 일정과 행동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안한 기분에 불과했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가 쌓여가면서 나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아내는 그 가이드를 만나기 위해 혼자 여행을 떠난 것이었고 그들은 집 근처에서도 만남을 지속해왔다. 그들은 서울에서도 몰래 호텔을 잡고 서로의 곁에 있었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가이드는 아내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며 자신은 그저 편안하게 누리고 있었다. 비행기 티켓, 호텔 예약, 펜션 숙박, 심지어는 그 가이드 비용까지 모두 아내의 돈으로 결제되었다. 그리고 그 가이드는 아내의 속학 계정으로 팰리세이드까지 렌트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타고 다녔다. 그 모든 비용은 결국 우리 가정의 돈에서 나온 것이었다. 나는 아내가 그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나를 조롱하고 내 신뢰를 철저히 배신한 것임을 깨달았다. 가장 끔찍한 사실은 그 가이드가 아내에게 이혼을 당해도 상관없다며 위로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아내 곁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말을 믿고 자신을 내팽개친 것이다. 그녀는 나를 떠나 그 가이드에게로 마음을 주었고 그는 그러한 상황을 즐기며 자신의 욕망을 채웠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단순히 이혼하는 것으로는 끝내고 싶지 않았다. 그들이 내게 준 고통과 배신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나는 그 가이드를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무너뜨릴 방법을 찾고자 했다. 그가 아내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시킨 증거, 그들이 함께 있던 모든 장소와 시간의 기록, 아내가 나를 속이고 있던 모든 흔적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혼 소송은 단순히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그 가이드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 그가 우리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그가 단순한 여행 가이드로만 남아 있었다면 우리 가정은 무너질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유혹하고 나의 신뢰를 배신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가 나에게 준 고통을 몇 배로 돌려줄 계획을 세웠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나는 그들이 만든 행복이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내와 그 가이드는 결국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배신당한 남편으로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욕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이 진정한 것이었다면 그토록 많은 거짓말과 은폐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나는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야만 했다. 단순히 이혼을 하고 끝내기에는 내 분노가 너무 컸다. 나는 그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들이 저지른 배신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싶었다. 첫 번째로 나는 아내와 가이드의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모았다. 그녀의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여행 중 찍은 사진과 결제, 내역 등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수집했다. 그 증거들은 단순히 나의 분노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몇 번 만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서로의 삶에 얽혀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고자 했다. 다음으로 나는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다. 이혼 소송에서 아내의 잘못을 명백히 밝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제적 보상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들의 배신이 내 삶을 얼마나 파괴했는지 법정에서 증명해 보일 것이며 특히 내가 아이를 돌볼 권리와 재산 분할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받아내고자 했다. 또한 그 가이드 역시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해 그가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지도록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내 분노가 풀리지 않았다. 나는 그 가이드가 우리 가정에 끼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싶었다. 그가 아내의 돈을 사용해 비행기를 타고 호텔에 머무르고 고급 차를 빌린 모든 내역을 모아서 그를 고발할 준비를 했다.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명확히 드러내고 그로 인해 우리 가정에 가해진 재정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나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다. 그 가이드가 운영하는 펜션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그곳에서 아내와 몰래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나는 그 장소를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로 두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그가 사업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 방법을 찾고자 했다. 그의 펜션에 대한 불법적인 운영 사실이나 그가 저지른 법적 위반 사항을 찾아내기 위해 탐문을 벌였다. 그의 사업을 파괴하는 것은 그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앗아가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들에게 사회적 대가를 치르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드러나면 그들이 누리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고 그들이 세상에 감추고 싶어 했던 추악한 진실을 모두에게 알릴 생각이었다. 그 가이드는 이상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 살 수 없을 것이고 아내는 그녀가 저지른 배신에 대한 모든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믿지 않았다. 신뢰는 깨졌고 그 신뢰는 결코 다시 회복될 수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에게 내린 벌을 집행하는 것뿐이었다. 그들의 사랑이 진정한 것이라면 그들은 결국 그 사랑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조금도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이 나의 삶을 뒤흔든 만큼 나는 그들의 삶을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모든 계획을 세우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허무감이 몰려왔다. 분노와 복수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내와 가이드가 나에게서 빼앗아간 것은 단순히 신뢰와 사랑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 자존감과 내 삶의 일부를 빼앗아갔고 그 결과 나는 이제 그들에게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더욱 슬펐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나는 그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배신은 결코 용서받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받게 될 벌은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을 만큼 클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복수가 완성되는 날 비로소 나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